수능 킬러 문항 누가 출제하나? 교과범위 밖에서 출제하는 것은 사기잖아요. 그리고 이익 보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출제되는 매우 어려운 문항을 말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킬러 문항은 누가 출제할까요? 당연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단을 구성합니다. 이 수능 출제위원단 수능 킬러 문항을 출제합니다. 수능 출제위원단은 교사,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킬러 문항이 출제될까요? 수학능력시험의 본연의 목적은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당연히 변별력이 있게 출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의 진짜 문제는 고교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 있으신가요? 고교 교과과정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출제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고 아이들은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다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교과과정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수능이 출제되면 누가 덕을 볼까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출제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밖의 내용을 공부한 아이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이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사교육이 이익을 보겠죠. 출제 범위 밖의 내용을 가르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천문학적인 액수를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경시대회에 밥 먹듯이 나갔고 수학, 물리 경시대회에는 대학교 과정의 개념과 내용이 나옵니다. 변별력을 높이려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초등생에게 중학생 문제를 내면 당연히 변별력이 있죠. 준킬러 문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있던 개념입니다. 킬러 문항과 가장 큰 차이는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준킬러 문항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출제하는 사람은 힘들어지죠. 사교육 1타 강사는 준킬러 문항으로 계속 돈을 벌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준킬러 문항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교육은 어떻게든 길을 찾고 지금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과과정 밖의 문제는 내는 것은 사기잖아요.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법 스타트업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컨텐츠였습니다.